자, 오늘 또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유대교 명절 한우카 기간 동안에 기류가 심상치 않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인 거는 일본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은 2026년 1월에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나 변곡점이나 이런 뭔가의 트리거가 되는 것들은 뭐 호재가 됐던 악재가 됐던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는 증시 미국 증시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는 그 미장 열리는 시간부터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껴있는 다음 주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한우카 기간, 비츠 명절이라고도 불리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와도 같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와도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가 이 기간인데 그 사이에 한우카 행사를 노렸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첫 번째 날에 호주의 본다이 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갑자기 대만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3명이 사상을 어, 당했습니다. 지하철역 등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2년 전에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제 유대교 명절 기간의 마지막 날에 초막절 수코트 직후 안식일 새벽에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새벽에 일어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시간 그 시차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뭐 이제 오전 그 오후쯤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우크- 이스라엘 하마스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 5시 4시 이럴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마스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렇게 침공 공격 인질 그 낙하산 부대 내리면서 공격한 게 이제 새벽 시간에 기습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22일이 이제 월요일 마지막 날이니까 호주의 본다치 비치에서 발생한 일이 한우카의 이제 첫 번째 날에 발생을 했으니까 마지막 날을 또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비트코인 추세가 큰 거 한 방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큰 거 한 방이 어떤 재료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약간 패닉셀 쪽에 가까울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또 이제 남겨져 있죠.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절 기독교의 이제 엄청난 또 이제 행사기도 하죠. 근데 이걸 두고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게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그런 날들이 될 수가 있다. 왜 이게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에는 그 깊은 뜻이 있는데 3차 세계 대전이 발생을 하고 하면은 이 종교 자체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3차 세계 대전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준비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대환란 기간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간들이. 근데 거기까지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그 3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기념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키워드가 계속 뜨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부터 24년까지. 근데 다행인 거는 크리스마스는 작년에도 잘 치러졌습니다. 근데 이번 해는 좀 다르다. 그리고 특히나 앱스틴 파일들이 공개되는 시점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에서 1776달러의 6달러의 이제
군 장병들에게 보상들이 됐죠. 18분간 자화자찬. 군인들에게 1776달러.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건국 연도와도 같은 그런 건데 1776년은 이코노미스트 표지 2026년에도 250년이 됐다라는 그게 떠 있죠. 이게 아마 그 뜻입니다. 솔직히 이코노미 표지를 예전이었으면 하나씩 좀 분석해가지고 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전이었으면. 근데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안 봐도 대충 어떻게 올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여기 보이시는 250년 이거 있죠? 250년.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그냥 이게 그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1년마다 빌더버그 웨이라고 해가지고 유명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 세계 이제 그 각자 그 각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또 이제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의 또 총수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의 흐름들을 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흐름과 회의와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으로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전략적 전반적으로 2026년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물론 그 흐름이 조금은 틀리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이스라엘, 중국, 미국, 뭐 러시아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분쟁과 탱크들과 뭐 이제 선박선, 이게 여러 가지 좀 많이 보이죠. 스페이스 X나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고 좀 젤렌스키 대통령도 보이고요. 어쨌든 뭐 이제 굳이 안 보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지? 음. 다음 주에 다가오는 주 일단 1776달러. 1776달러. 이거 보상금이랑,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랑 그 이웃날에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미장이 휴장일지는 모르겠어요. 휴장일 수도 있나? 연방 공휴일이면 휴장인가? 12월 24일 휴장. 크리스마스 조기 종료 휴장까지는 아니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면 휴장일 수도 있어서 이게 갑작스럽게 지정된 거거든요. 연방 공휴일이. 자, 여기서 이제 24일이랑 26일 날 크리스마스 전후로 휴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날에 어떤, 오히려 이런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되기 전에 군인들에게 일단은 격려 자금들이 이렇게 보상들이 된 게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까지는 처우가 조금 이제 부족했다라면 처우를 좀 이제 많이 좀 강화를 하는 느낌이고, 그냥 뭐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으니까 한번 염두를 좀 해둬야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군인들에게 이렇게 보상금, 그 성탄절 전에 1776달러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렇게 이틀 휴무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류가 그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전되기 전으로다가 이렇게 분위기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염두를 해둬야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희 그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이거는 필연이다. 그러니까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지. 핵전쟁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빨리 발생하면 핵전쟁으로 가기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가는 거는 2027년에 그때 가는 거고, 그 전에 발생하면 오히려 핵전쟁은 그래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좀 힌트를 줍니다. 스타링크는 뭐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우주에 띄운 AI 데이터 센터. 자, AI 데이터 센터, 특히나 데이터 센터. 이거 데이터 센터가 지상에 배치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됐을 때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국내 플랫폼들이 있어요. 저희가 자주 쓰는 뭐 이제 메신저는 카카오톡, 시그널 잘 안 쓰잖아요. 카카오톡 아니면은 구글 대신에 이제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 네이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런 약간의 국내에서의 대기업들은 보통은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것들 사용을 안 하고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합니다.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도. 왜 그렇게까지 쓰냐? 당연히 보안 목적인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플랫폼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것들을 보관하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혹여나 만약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 있으면은 그게 안전하겠지만 지상에 있으면은 뭔가 어쩐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뭔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물론 이제 백업 데이터가 뭐 이제 부산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은 뭐 모르겠지만, 저도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최전방 쪽에 다 몰려 있어요. 판교나 이런 데 있죠. 수원 판교 막 이런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은 인터넷이 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주식 증권사 앱이나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것들이 먹통이 돼요. 그러면 스레드나 트위터 X, 유튜브 같은 것들은 돌아는 갑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면은 뭐 스타링크로 연결하면 그건 다 되는데, 이런 것들에 뭔가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3차 세계대전에서는 뭔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군사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이제 2020년 미국 대선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이 단순히 그 마약과도 관련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선거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특별 군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게 아마 연결되는 게 아마 A웹이랑도 연결이 될 텐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깊이 생각을 해봤자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구글 지도로 봤을 때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이 최전방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 중이고, 지금 그 사이에 대만에서는 그 연막탄 던지면서 칼부림 그런 게 나왔고요. 지금 호주에서는 시드니 이쪽에서 이제 그, 그 한우카 기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류가 점점 오른쪽 동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고 대만까지도 발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랑 북한이랑 한국에서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좀 심상치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지금까지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증시가 크게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인도 크게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도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죠. 근데 동북아시아는 다를 것이다. 특히나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은, 이거는 사실 러시아와 나토의 이 전쟁과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한국과 북한의 특히나 연평해전이나 2002년 월드컵에서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2002년 월드컵에서도 그 이제 그 해전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그 서해 5도 쪽에서 이제 연평 포격 사건도 발생을 했고 천안함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은 여러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휴전이어서 국지전은 발생을 했는데 전면전으로 퍼지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앞으로 강력한 도발로 인해서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이제는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강력한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전에는 증시나 이런 데 큰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자산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2025년이 됐을 때는 다르단 말이죠. 충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TSMC 그리고 인텔, SK 그리고 삼전 여기서 반도체 생산량의 100%를 차지를 하는데 전체 생산량의 70%는 TSMC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램 가격 있잖아요. 글로벌 D램 지금 4배 가까이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그거 이제 조립식 컴퓨터 맞추시려면요 지금 엄청 비싸졌어요. 램 가격이 램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자, PC를 이제 구매하고 맞추려는 것도 엄청 비싸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70%가 이제 TSMC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전체 생산량의 70%를 SK랑 삼성전자에서 만듭니다. 70% 생산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산이 스탑돼 버리면 당연히 D램에 대해서 이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한 4배 가까이 올랐는데 혹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 10배 가까이도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를 하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보면은 TSMC랑 인텔에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D램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곳들도 아니었고 그걸 대체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저는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D램 가격이 이미 4배 가까이 올랐는데 혹여나 북한에서 강력한 도발로 중단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D램 가격은 10배 가까이 상승을 할 겁니다. 10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였으면 100만 원이 되고 지금 이미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삼전이나 LG 같은 것들의 디스플레이를 애플이나 휴대폰, 아이폰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 당연히 기본 단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무역항이 막혀버리면. 그나마 좀 무역항이 좀 뚫릴 수가 있는 게 여기 또 이제 부산 쪽은 그래도 일본이랑 또 가까우니까 여기는 좀 척을 두지 않으면은 이쪽으로는 당연히 원래 못 갔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도 못 가겠죠? 그나마 요렇게 가겠죠. 필리핀이랑 태평양으로. 필리핀이랑 태평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마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집을 서울에다가 보유 중인 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미 눈치 빠른 세력들은 그 집들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일본의 도쿄로 옮겼습니다. 도쿄. 자, 도쿄가 왜 안전한지 아십니까? 그나마 동북아시아 전쟁 때? 자, 북한이랑 바로 밑에 있는 게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가 많이 없어요. 수도를 애시당초에 세종으로 지금 옮겨야 됩니다. 앞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평택의 미군기지 여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최전방 그래서 이제 미군기지도 평택 쪽에 있고 그 밑에 세종시가 있는데 이 수도를 이제 임시적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사시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 근데 이렇게 최전방이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있을 거야. 대만도 집값 비싸죠. 도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트리플 삼각 지역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어디를 살까요? 여기 서울, 여기 대만, 여기 도쿄. 도쿄는 또 이제 수도가 여기 앞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쪽에 있어요. 당연히 1순위가 서울이 가장 위험하고 2순위가 대만이 위험하고 3순위 도쿄가 그나마 좀 안전하겠죠. 물론 더 먼 곳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동북아시아라고 한다면 경제는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엔화와
아마 미국의 달러는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선택지를 따진다면 서울에 집이 있으면은 매수 유동성이 언젠가는 한 번에 뚝 끊길 텐데 빨리 처분들 하고 이제 차라리 그 외국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중개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매하는 시대보다는 부동산이 토큰화가 돼가지고 코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코인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동산이 토큰화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거를 100개의 토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100개 토큰으로 부동산 토큰으로 바꿔요. 10개를 보유하면 10억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억짜리 부동산 100개는 너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100만 개 정도로 쪼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RWA라고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굳이 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또 대크립토 시대로 오기 전에 뭔가 좀 이제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미 주식들은 토큰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달러가 토큰화가 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달러고요. 여러 자산들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아니면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지갑에 대한 수요나 이런 사용하는 상황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하고 크립토가 그걸 먼저 주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크립토 시장을 너무 빨리 보신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크립토 시장을 너무 빨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대시대는 올 거거든요. 그 대시대가 오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라는 변수가 하나 껴있던 것 뿐입니다. 지금 사이클이. 너무 빨리 본 거예요. 한 2030년부터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완전 소멸당 상태로 제가 비트코인 2.0 얘기한 것처럼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2.0은 이미 비트코인 캐시가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잠깐 이동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나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비트코인 2.0 하드포크보다는 이거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약간 리벤지가 되겠네요. 예전에 한때 비트코인과 경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마지막 이벤트가 하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9만 달러 선까지 약간 반등하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흐르다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락이 끝났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대반등을 하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정도가 플래시 크래시가 터지면 어디까지 선물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플래시 크래시 떨어지면 대신에 비트코인의 반등선은 그래도 한 크게 봤을 때는 요 선을 좀 지키면서 와리가리 하지 않을까. 뭐 플래시 크래시 터지면 뭐 이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저는 거기까지 모르기 때문에 와리가리 치다가 여기 선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박스권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지켜질 것 같고 이게 비트코인이 급변하면서 폭락하는 시기는 이때에서는 비로소 3차 세계대전 WW3가 불리는 날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3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나토 이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3차 세계대전이라는 워딩으로 불릴 겁니다. 이때서는 이제 비로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증시랑 코인이랑 같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걸 이제 주식 구글 알파벳 주식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쪽 주식도 같이 쇼크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쇼크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좀 쇼크가 있다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비트코인 후행 차트는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먼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주고 있는 건 크립토 쪽에서 먼저 그 미국 주식장도 먼저 그 흐름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은 이제 유대교 명절 기간 끝나는 그날 좀 이제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 그냥 다음 주 변동성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지금 역대급 암호화폐 청산 랭킹의 탑 10에 10월 11일을 깰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이쪽에서 2025년의 사건이 한 두 번 정도가 있었네요. 9월 22일이랑 10월 11일. 2025년의 역대급 청산의 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 뭔가의 국제적인 이벤트 상황이 하나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